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 아시나요? 자, 두 개의 부자 가문이 있습니다. 자, 유럽권에 해당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것이고요. 자, 미국에 해당하는 최고의 부자 가문, 자, 록펠러 가문이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두 개의 가문에 대해서 알고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부를 불려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로스차일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역발상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 플러스 정보의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을 해서 큰 부를 불렀던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가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초를 통해서 이렇게 부를 불려왔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 가문에 대한 책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책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보물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왜 그런 책이냐? 굉장히 일단 얇아요. 얇은 상태에서 록펠러의 그 어린 시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커갔는지 다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그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내용상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 부분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가요? 자, 벤치마킹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록펠러가 탄생을 했으니까 한국의 록펠러 탄생하지 못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국의 록펠러 만들 수가 있는 그 교육법이에요. 같이 한번 봐보시죠. 자, 록펠러의 어머니에게서 강한 의지와 근면함, 근검 전략하는 정신을 이어받았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항상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이 절제함, 근검한 근검 전략의 정신, 절제하는 그 낭비하지 않는 그 절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린 시절 때부터 교육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굉장히 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를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개구쟁이였고 욕심이 많았고 애 그 장난감 부분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계속 떼써가지고 막 사달라 그런 말썽을 피우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던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록펠러 가문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근검 전략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죠. 자,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라는 그 부분 항상 이런 가르침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 받으면 어떨까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낭비하면 안 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어요. 자, 그러면 커갔을 때 본인이 실제로 돈이 많아졌을 때 낭비할 수 있을까요? 낭비하지 못하겠죠. 그 어린 시절 습관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 습관 말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 굉장히 뭐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렇게 쫄랐냐? 안 사줬기 때문에 쫄랐습니다.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박봉이었죠. 저 엄마 같은 경우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 공백,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홀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세요. 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린 시절, 특히 유년기를 그런 모습 보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저 어린 시절 교육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 집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큰 성과 있으실 거예요. 자, 록펠러가 7살 때의 일이었다. 조는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칠면조를 추적해서 드디어 둥지를 찾아냈다. 그는 칠면조를 붙잡아 알과 함께 헛간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자, 어머니는 존에게 칠면조를 길러서 팔아보라고 말했다. 늘 근면 전략을 강조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자립정신을 일깨웠고 그렇게 해서 록펠러의 첫 번째 돈벌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3년 동안 칠면조를 길러서 모은 돈이 50달러나 되었다. 그는 그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6개월 뒤 3달러 50센트의 이자를 받게 되었다. 어린 존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3달러 50센트라는 돈은 그가 열흘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감자를 캐야만 벌 수 있는 액수였던 것이다. 그때 돈이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깨달았다. 뒷날 노인이 된 록펠러는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때 나는 돈을 위해 일할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겠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맨 마지막 문구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자, 록펠러가 7살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나는 돈을 위해 일할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유년기 때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자, 칠면조를 잡았기 때문이었죠. 칠면조랑 알을 같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칠면조와 알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야, 이거 뭐하냐, 이거 칠면조 가져와서 뭐 하려고, 야, 살려줘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가르침 받을 수가 없었겠죠. 어머니는 성경지명하게 야, 너가 좋아하는 거니 그렇게 길러봐, 길러서 한번 팔아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판매를 유도했던 어머니의 그 노련미 굉장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시장의 원리를 깨우치게 만들었던 그 중대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 어머니의 그 그릇 굉장히 크시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멘트 하나하나로 굉장히 이해가 되죠.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까지 못 하시지 않게 팔아보라라는 그 생각 못 하시는데, 록펠러 같은 경우 어머니가 7살 때 팔아보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시장 원리까지 배우면서 돈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이를 벤치마킹하는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 록펠러 어머니가 칠면조, 어린 시절 또 동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걸로 길러서 팔아보라라는 그 이야기 벤치마킹에서 한국에 있던 한 가정에 자녀들 같은 경우 동물 관심 많은 그런 나이, 초등학교 그 나이에 토끼 길러서 한번 팔아봐라. 토끼 설치류 같은 경우 굉장히 번식력이 빠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토끼로 돈을 불려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경제 원리가 터득했다라는 그 책 내용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야, 이거 나도 벤치마킹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 저는 들더라고요. 만약 혹시나 지금 같은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애들 좋아하는 동물이 있다, 길러서 한번 팔아보라 라는 그런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저는. 그 실제로 자, 아들이랑 같이 시장 가는 거예요. 아들, 딸이랑 같이 시장 가서 실제 판매해 보는 거죠. 실제로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판매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 3년 동안 길러서 판 50달러가 있었어요. 이를 빌려줍니다. 자, 빌려서 3달러 50센트 버는데요. 자, 이 벌었던 돈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10시간씩 감자를 캐야 했던 돈이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칠면조를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대부업으로 활용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데 활용을 해서 자신이 10시간 동안 열흘을 일을 해야 되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거죠. 애의 입장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록펠러는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 부분이 있겠죠. 자, 맨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돈을 버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았다. 자, 진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도 좀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자신의 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곧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놈들을 골탕 먹이곤 했지. 힘들게 만들면 녀석들은 그걸 기회로 훌쩍 더 성장한단 말씀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변덕스럽게 아들을 실험했다. 아들이 돈이 아쉬울 때를 골라 뜬금없이 원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곤 했던 것이다. 이들은 갑자기 돈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즉시 돈을 갚았다. 그때의 기분을 록펠러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고 있다.
그 정도의 가벼운 훈련은 내게 재정 능력을 키우는 좋은 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그런 식으로 시험할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자, 이제는 아버지 사연들도 나오죠.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골탕 먹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골탕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그 측면 부분, 이벤트, 여러 가지 사연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둥지에 있는 새 새끼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날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자, 대출금 상환 요청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IMF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비슷한 현상 때문에 발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직접 경험시켰습니다. 사실 사업의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변제 요구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간접 경험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다라는 측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혹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둘씩 겪게 되게 되면 성장하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금 압박이 느껴지는 순간 대부분은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압박 느낍니다. 그 압박 느끼면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아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중요성들을 미리 알아요. 변제한다라는 그 측면, 아버지께서 변제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측면들까지 계속 고려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한테 빌리는 그 작은 부분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측면, 어린 시절부터 갖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던 게 록펠러였어요.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들을 바라보는 록펠러의 시각은 의외로 차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석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록펠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진짜 돈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송과 정유를 담당하는 중간 상인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런 판단하에서 록펠러는 클라크 앤드 록펠러의 본업인 육류와 곡물을 위탁 판매업에 매진했다. 자, 이 돈 버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측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한다라는 그 부분 알 수가 있죠. 자, 진짜 돈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송과 정유를 담당하는 중간 상인들이 차지했다라는 사실 간파를 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측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사업의 전략적이다라는 그 부분이 있겠죠. 전략적인 그 사업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그런 기저에 해당되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게 이 록펠러였어요. 자,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서라도 필요한 자금적인 부분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죠. 자, 근데 프랜차이즈 돈 되나요? 돈 너무 안 되죠. 본사에서 가맹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지들을 붙여요. 비용적인 부분을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들이 가져가는 그 비용들은 굉장히 작다라는 그 측면 분석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 굉장히 많이 날리죠. 자, 본사에서는 가맹점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지 수익들을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데 자, 이렇게 포커스 맞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석 없이 그 현혹적인 말에 휩쓸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작했었을 때 후회한다고 하게 되면 늦는다라는 것에 있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전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 록펠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의 비결은 목적의 불변에 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이 책에서 이런 명언들까지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한다
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들 중에 굉장히 꾸준하게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 유튜브 꾸준하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꾸준함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적으로도 꾸준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죠. 자, 첫 시도가 좋을 때가 있겠지만 첫 시도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보통 부자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런 실행과 행동, 투자들, 여러 번의 그런 투자들로 지금 부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자, 이 하나의 행동을 했었을 때 개선을 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행동을 하는 그 과정,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 속에 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측면. 자,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꾸준하게 하지 못했던 그 측면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패를 했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 이제는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시작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 시행착오예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해서 끝을 내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확정이 됩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중간 지점과 이 종착 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 그만둔다라고 하기는 종착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것은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록펠러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점잖고 원칙적인 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는 회사 일이나 교회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자, 록펠러 같은 이 부를 굉장히 큰 부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족의 소중함을 같이 알고 있었죠. 자, 그리고 종교의 소중함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 가고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 갔다가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무늬만 기독교, 교회는 잘 나가지를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나가야 된다.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참 부족한 부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자, 이런 종교 생활도 꾸준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이런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족 굉장히 중요하죠.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며 큰 시너지 효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바탕되지 않는 그런 성공이라고 하게 되면 성공의 의미가 더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이 바탕이 될 때 성공의 의미가 더 커진다라는 측면, 록펠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사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는 물론 정유 공장을 움직이는 장비들의 세세한 부분, 수치, 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했고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쉴 새 없이 공장을 돌아다니며 메모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전략 아이디어를 알려주었다. 스탠다드 오일 전체 규모로 볼 때 이로 인해 록펠러 회사는 수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굉장히 메모광이다라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기록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은 위기상일 때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이 기록해둘 걸 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식업에서 보통 짜장면집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짜장면을 하나를 판매하는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매를 하는 그 짜장면에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가 돼요. 자, 면에 해당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요리사에 해당되는 노력도 역시도 비용으로 포함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 자, 이 하나하나의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을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한 그릇당 얼마가 순이익으로 잡히는지,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위기상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록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사장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그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를 통해서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루 매출이 얼마고 저번 달 매출 얼마고 1년 전에 매출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자료들이 바탕이 돼야지 이 해당되는 매출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들까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있겠죠. 자, 이 측면,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했다. 정보가 수집되잖아요. 그러면 통계를 만들 수가 있고 수치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부분이 이 기록에 있습니다. 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통계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지 개선점들이 만들어지겠죠. 분석 없이 어떤 개선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 록펠러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에 적용을 했고,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루에 기록 잘 하시나요? 이 기록은 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이빙도 가능하지만, 자, 우리 머리를 쉬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머리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머리 써야 될 때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쉬게 해야지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만큼 메모를 한다라고 하면 머리도 쉬게 하고요. 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망각의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했던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 이 메모를 통해서, 메모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메모장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프랭클린 다이어리거든요. 손 다이어리인데,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루에도 매번 이거 같은 경우는 포켓종이에요. 손바닥만은 하나에 해당되는데, 자, 매년마다 저는 이걸 삽니다. 왜냐면 후주머니에 바로 빼서 이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편하기 때문에 메모하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1년 마무리 12월 달에 그 내년치에 해당되는 프랭클린 다이어리, 이게 4,500원인데 인터넷 산다고 3,800원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 10개 사서 좋아하는 지인한테 다 줘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록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인생 굉장히 까득하고 체계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측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다이어리 하나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50대의 록펠러. 그는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지독한 피부병까지 얻게 되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오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준수했던 그의 외모는 노인처럼 구부정해졌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어들이는 그의 수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돈을 위해 살아온 그였지만 결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정밀한 종합 진단 결과 병원에서는 록펠러에게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록펠러는 언론이 자신의 사망 기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감을 느끼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돈만을 위한 인생의 목표는 곧 파멸을 길임을 비로소 깨닫고 록펠러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 돈을 목적으로 했던 삶이 굉장히 피폐하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록펠러는 그렇게 큰 부를 낼 수가 있었던 원동력은 돈을 목적으로 했던 그 부분, 큰 도움이 됐겠지만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기는 그 돈의 목적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을 살아갔을 때 힘들어진다라는 그 부분을 알리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그 목적이든 수단이든. 자, 록펠러도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꿨어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록펠러 재단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돈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측면 다르게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대부분의 부자들 같은 경우 초창기에 돈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절실한 그 생각들이 바탕으로 됐던 게 부자로 만들 수가 있었던 그 길이었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이 벌릴까요? 좋아하는 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일이 돈과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백날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절실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지 돈을 벌릴 수가 있다라는, 자, 우리 삶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아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월급 근로소득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쓴다라고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죠. 아껴야 되겠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종자 또 모아야겠다. 그런 목적, 뚜렷한 돈의 목적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를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수단으로 생각한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목적 이후에 수단으로 생각하더라도 충분하게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글로벌 성공시대에서도 수많은 성공자들, 초창기에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목적으로 하면 돈 안 벌린다라는 얘기, 좀 안 맞다라는 생각 든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느 선까지는 돈을 목적으로 하면 돈 잘 벌린다라는, 조금 다르게, 저는 다른 해석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고 선행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죠. 자, 글로벌 성공시대뿐만이 아니죠. 록펠러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록펠러 인생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굉장히 어린 시절 때부터 저 부모님의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이 경제적 교육이 바탕으로 됐던 근검 전략이 일단 바탕이 됐고, 절제하는 소비 습관들이 바탕이 됐던, 자, 어린 시절의 록펠러가 지금의 록펠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자, 이 부분, 진짜 벤치마킹 해야겠다. 특히나, 자, 록펠러 아버지의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록펠러한테 용돈을 주는데, 이 용돈 주는데, 용돈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전달에 해당될 용돈 기입장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용돈을 안 줬다라고 해요. 자, 돈을 썼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장부로 기록한다라는 그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들이게 했어요. 그게 록펠러였다라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 정도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린 시절 때부터 습관화시키는 그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정, 일반적인 가정은 어떤가요? 야, 돈 얘기하지 마라. 돈 쫓는다라고 하게 되면 돈 한다라고 했을 때 돈 안 벌린다 라고 하면서, 자, 돈 얘기는 자신과 아내 또는 남편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아이들은, 자, 이런 돈 관련된 이야기는 좀 배제를 시키는 케이스에, 자, 일반 가정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픈을 해서 다 알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 속에서 하나둘씩 지식들도 커가고 이 재정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측면,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적용시켜가지고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 들면서, 자,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록펠러 가문의 탄생 부분에 대한 7분 책 읽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